안녕하십니까. 더비움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상담사 상급의 6번째 과목인 청소년의 이해 5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162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청소년의 발달과 관련해서 청소년의 사회화라든가 청소년의 인지 발달, 또 청소년의 정서적인 발달, 또 청소년의 도덕 발달, 또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그 발달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지적인 내용 부분, 정서적인 부분, 또는 능력에 관한 부분, 또는 도덕성에 관한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또 정체성의 발달에 관한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16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은 향상학습으로 제가 3개를 수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랑 같이 책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 제5절 진로 발달과 관련된 내용을 이번 시간에 공부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먼저 교재 162페이지 보시게 되면 위에 거 항상학습에서 청소년의 자아 발달과 관련된 부분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기출문제에 주로 나오기도 하고 또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62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두 번째 그 검은색 음영이 되어 있는 패러다임에 보면 향상학습이라고 해서 청소년기 자아 개념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청소년기의 자아 발달은 첫 번째가 아동기의 내용과는 좀 달리 신념이라든가 자기의 특성이라든가 또 자기의 어떤 심리적 구성물인 성격이라든가 흥미 이런 것 중심으로 자신을 묘사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의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는 청소년기 초기에 가졌던 자아 개념은 청소년 후기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보다 훨씬 더 좀 모순되고 조금은 변화가 심하다, 불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자아 개념은 후기보다는 훨씬 더 불안정하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알아두시고, 그럼 세 번째는 청소년 초기에는 아동기에 비해서 긍정적 자아 개념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개념을 더 많이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기 때에는 사실은 어떤 정보의 부족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경험의 부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자아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제 청소년기로 돌아서게 되면 어떤 현실적인 제약이라든가 학업의 어려움이라든가 또는 어떤 장애물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직시를 하게 되면 자기 자아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 개념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 나오는 청소년 중기에는 청소년 후기보다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불일치가 좀 더 낮아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청소년 중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후기보다는 아직까지 좀 경험이 좀 일천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학습이 좀 부족하다고 봤을 때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에 대한 일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후기로 들어오게 되면 역시 우리가 세 번째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어떤 경험적인 내용을 좀 더 보태다 보면 또 현실적인 조건이나 장애물을 경험하다 보면 아무래도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죠. 바로 그러한 내용을 네 번째에 수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그 내용 꼭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향상학습에서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는데 지체가 되거나 또는 지연되는 사유가 뭐냐 하는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총 5가지의 내용을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역할 실험의 기회가 감소된다라고 해서 청소년에게 어떤 그런 자아 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적인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어른 주도의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짐으로 해서 청소년에게 그러한 경험의 장이 많지 않다. 또 두 번째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증가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대안이 많으니까, 그죠? 어떤 자기 정체감 하나만 꼭 결정하기에는 너무 힘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적인 조건이 많아지게 되고 또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또 그만큼 좀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설명한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또 취업을 위한 준비 기간의 연장으로 어떤 시간이라든가 시공간적인 부분이 넓어지면서 아무래도 자기의 정체성보다는 직업을 찾는 데 있어서는 현실적인 조건을 좀 따져야 되겠죠. 자기의 정체성만 고집을 하게 되면 사실 현실에서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일도 생길 수 있겠죠. 그죠?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보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영역의 다양화. 이것은 뭐 조금 전에 우리가 두 번째에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같은 이유가 되겠고, 또 마지막으로 아동기와 성인기 그 사이에 이제 청소년이 끼어 있는데, 그런 아동기와 청소년 사이에 문화적 불연속성이 증가함으로 해서 청소년 시기에 마땅히 해야 될 어떤 그런 정체성의 확립을 생각하거나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청소년 시기에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또는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5가지 이유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로 가서 이제 제5장 진로 발달 및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여기서 진로 발달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진로 발달이라고 하거나 또는 뭐 진로 상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진로 또 지도라고 하기도 하죠. 뭐 진로 상담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 그 다음 또 진로 지도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말하는 이 진로라고 하는 것, 이 진로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우리 일반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커리어라고 얘기하죠. 커리어로 해서 보통 진로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뭐 대상자가 청소년인 어떤 그러한 상담 또는 지도가 되겠고, 또 커리어를 경력이라고 하는 말로 하게 되면 경력 발달, 경력 상담 이러면 좀 성인들의 대상인 것 같은데, 그것은 이 진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품고 있냐면, 진로는 일단 여러분들 뭐 취업이라고 하는 것도 좀 품고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또 진학이라고 하는 내용도 품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로에 대한 폭이 좀 넓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떤 의미든 간에 이 진로가 경력으로 해석을 하든 커리어가, 또는 커리어가 진로로 해석을 하든, 이 진로 내지는 커리어라고 하는 것은 상담에 있어서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책에는 진로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진로 지도 또는 진로 상담, 또 진로에 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멘토를 할 때 기본적인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진로 지도의 목표인데,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상담이든 뭐 청소년 진로 지도에 대한 프로그램이든 항상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내담자, 우리는 청소년 상담사를 공부하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담자는 청소년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청소년인 내담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자기 인식의 정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두 번째는 바로 그 나와 있는 것처럼 직업의 세계니까, 직업의 우리 뭐 취업이나 진학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직업의 정보 또는 진학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 상급학교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정보를 이해하고 또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죠?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진로 지도의 목표가 되겠죠. 세 번째는 1번과 2번의 어떤 탐색이 끝나게 되면 바로 어떤 매칭과 같은 진로 매칭을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의사결정. 그래서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능력을 높여주는 이러한 것도 바로 진로 지도의 하나의 뭐죠? 목표가 되겠다. 또 네 번째는 정보입니다. 그죠? 정보를 다루고, 정보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정보 다루기에 능숙능란한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장 넘기시면 바로 뭐냐면 직업관이겠죠. 직업관. 우리 직업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직업관에 대한 가치관 같은 것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도록 함으로 해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진로 지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진로 지도를 잘 하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론적인 부분도 얘기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우리가 진로 지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진로 지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윌리엄슨과 같은 사람들은 특성 요인이라 그래서 어떤 내담자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요인을 파악을 해서 또 내담자의 관련된 어떤 직업 정보를 세 가지가 이렇게 매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매칭의 이론도 있지만, 지금 저희 교재에서는 진로 발달적 측면에서
직업 지도는 또는 진로 지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발달적인 부분에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우리가 직업 생활을 마무리할 때까지 또는 진로 설계를 끝낼 때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단계별로 설명하는 학자가 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분이 바로 긴저버그입니다. 긴저버그라는 분이 그 유명한 3단계를 얘기하죠. 바로 저는 외울 때 그 환장애 이렇게 외우는데 그때 환상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잠정기, 갑자기 까먹었어요. 잠정기가 있고 그 다음에 현실기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이루어지는 요 진로 발달 3단계 여러분 시험을 잘 나오니까 꼭 해가십시오. 그 내용적으로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순서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도널드 슈퍼라고 하는 분의 바로 성탐 항류세라고 해서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5단계로 나와 있는데 그 B에 해당되는 것들이 슈퍼 내용 중에서 B에 해당되는 건데 진로 발달 5단계라서 성장기와 탐색기와 확립기, 유지기 제일 마지막에 세특기까지 해서 성탐 항류세라고 하는 5단계를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험은 요것도 나오기도 하고 요것도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학자 이름과 단계 그리고 단계마다 각각의 명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청소년의 이제 어떤 발달과 또는 청소년이 갖춰야 될 어떤 우리가 또 청소년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어떤 뭐 인지적인 부분, 어떤 정서적인 부분, 그다음에 도덕성에 관한 부분, 또는 정체성에 관한 부분, 또 진로 발달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청소년 문화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챕터 2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65페이지에 보게 되면 청소년의 문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우리가 청소년의 문화를 이해하기 전에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컬처라고 하는 이 문화가 대체 뭐냐 하는 개념적인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시대에 동지역 사회에 또는 한 국가에 또는 한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 안에 서로가 공유하는 그 어떤 내용이 돼야 될 것이며, 또 두 번째는 그 뭐라 그러죠? 전성이라 그러나요? 개성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어떤 세대 간에 이렇게 전성이 돼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어떤 통합된 체계로서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전체 구성원들이 다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구성원들의 행동 지침이 되는 그런 통합적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의 표본, 어떤 본이죠.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 이렇게 근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본받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 사회 하나의 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문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네 가지 어떤 개념적인 어떤 용어가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화는 또 서너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문화란 늘 변한다라는 거죠. 문화가 특징 중 하나가 그죠. 항상 그 시대적인 같은 가치관이나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이나 그 시대적인 정신을 담음으로써 과거에 전승되었던 내용이 현대 와서 또다시 조금 변하면서 또 변화된 내용이 또 다음 세대로 전승이 되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전승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내용이 전승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다음 세 번째는 또 문화의 변화는 크게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뭐 외부 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과 서양의 어떤 문화의 접변, 우리가 보통 이것 다 문화 접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문화 접변을 인해서 변하는 이러한 경향을 갖게 되고, 또 문화 지체라고 하는 것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신 문화의 어떤 발달과 물질 문화의 발달이 서로 간의 어떤 발달 속도가 차이가 남으로 해서 물질 발달은 굉장히 빠른데 정신 문화는 좀 발달이 좀 늦어지면서 문화 지체가 일어나면서 서로 간에 맞지 않는, 그래서 뭐 아노미 현상과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화 지체, 문화 접변 이런 것들이 또 특징이다. 그 다음 또 문화 실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조, 이게 우리가 보통 실조라는 말이 우리가 뭐 영양 실조 이런 말 하죠.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결핍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또 문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의 그냥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올바른 또는 문화에 대해서 적절하게 따라가지 못하면 한 개인이 그러한 지체로 인한 성장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회의 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아이들에게 이러한 문화 지체의 또는 문화 실조의 내용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줄로 가서 청소년 문화와 관련 이론을 살펴보면 일단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문화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책에는 뭐 청소년 문화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문화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문화의 유형으로는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류 문화는 일반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내고 우리가 메인스트림이라고 그러죠. 그 사회를 어떤 가르는 그야말로 어떤 주축 세력들이 만들고 유지해 나가고 또 다음 세대로 전승하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주류 문화, 메인스트림이라고 한다면 또는 그게 부합되지 못하고 따라가거나 노출되지 못하는 하위 문화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표현된 문화가 있고 내재된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현된 문화는 일반적으로 뭐 관찰 가능한 영역이죠. 그러니까 어떤 뭐 의복이라든가 우리가 보통 뭐 패션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학년 표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뭐 헤어스타일이라든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의식주의와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예술 분야의 내용도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내재적 문화로는 직접 관찰이 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엄연히 우리 생활 영역에서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의 뭐 관습도 되겠지만 뭐 엄숙한 어떤 그런 내용들, 예절이라든가 에티켓이라든가 이런 것들, 매너라든가 절도의식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의 문화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내재적이냐 외재적이냐 또는 표현된 거냐 내재적인 거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문화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유형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또 문화도 하나의 역사적인 변천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향상학습에 보면 문화 개념에 대한 역사적 변천 순서 또는 역사적 격안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또 기출문제에서 잘 나왔던 문제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개념을 역사적 전천 순서로 나열을 하게 되면 최초의 문화는 땅이나 곡식의 경작, 가축의 사육적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로 말하는 문화, 컬트라고 하는 자체가 뭔 뜻이죠? 뭐 경작을 하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창기 때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땅이나 곡물을 경작하고 가축을 사육함으로 해서 우리가 약탈 경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렇게 농경 사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문화로 보았고, 그 다음 이제 마음이나 정신의 수양, 예술적인 부분을 문화로 보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사회 발전의 일반적인 과정 전부를 다 문화로 그러니까 경제, 정치, 문화, 철학, 법률, 뭐 의학 이런 걸 다 합쳐서 문화로 봐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특정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의미, 가치, 생활 양식이라고 해서 어떤 문화적 양식을 가진 어떤 면에서는 좀 사회적으로 어느 조금 약간의 지도층이라든가 중상류층 이상들이 누리는 어떤 그런 그 시대의 어떤 뭐 시대 정신이라 그럴까 아니 물질 문화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얘기했고, 최근에 와서 가장 최근의 어떤 개념으로 문화를 어떻게 개념화하냐면은 의미를 생산하는 실천으로 문화의 개념이 변화되어 왔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시대에 뭔가 의미를 담는 것이라면 다 문화로 포괄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향상학습에서 말하는 시대적 과정에 관한 부분 5단계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순서대로 여러분들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화에 대한 유형과 또 문화에 대한 시대적인 격안이 끝났다면 이제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청소년 문화는 상당히 독특한 면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문제점부터 뭐 좀 살펴보면 일단 청소년에 대해서는 문화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청소년이 뭐 놀 곳이 없다. 청소년이 뭐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다. 학업 스트레스는 높은데 그것을 건전하게 풀 그런 공간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 사회도 뭐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시설을 많이 정설도 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청소년에 위한 사회적 배려가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성인 위주의 상업주의에 물든 아주 대표적인 문화가 청소년 문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 또 그러한 영향에
거의 뭐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있겠고, 그 다음 또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장 문화의 가장 큰 어떤 특징이기도 하고 또 문화의 어떤 성격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 조건이라든가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요. 또 특히 노동 조건도 청소년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요즘 뭐 우리 청소년들도 뭐 아르바이트, 알바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알바에 대한 기성세대의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최저임금 제도라든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화가 어떤 그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주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알바 지킴이 이 상담 그 위원으로 제가 한 1년 반 정도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이제 알바에 관한 근로 형태라든가 근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할 때 보면은 사실 좀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반성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청소년의 알바생들에 대한 노동 착취라는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현장 그런 내용들을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이런 것들이 청소년의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겠고요. 그 다음 4번에 보면 청소년 간의 문화 불평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역시 어떤 그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수혜를 받는 청소년이 있겠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도심에서 아주 그 대도시에서 청소년이 누리는 어떤 여러 문화적인 향유는 뭐 시골이나 뭐 도서 벽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같은 동시대에 살아가는 청소년끼리도 문화적인 격차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또 청소년 문화의 특징이고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3절에 청소년 문화의 실제를 보면, 일반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어떤 내용을 보면 대중문화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 청소년의 여가 문제, 또 청소년의 소비 문제, 또 청소년의 어떤 그 사이버 공간, IT의 발달로 인한 가상 세계에서 보여주는 청소년의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각 차원별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성격과 문제점을 먼저 다루는데, 일단 첫 번째 청소년 문화의 성격, 이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소년의 문화를 좀 미숙한 문화로 보는 입장이 있다라는 거죠. 일반 기성세대들 중심으로의 어떤 주류 문화가 있다면, 청소년의 문화를 좀 더 하위 문화, 좀 비주류 문화 또는 미성숙된 그러한 문화로 보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청소년의 문화를 비행 문화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이제 어떤 성인들 위주의 어떤 허용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허용되지 않는 부분에 청소년들이 많이 관심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또 어른 흉내를 내고, 우리가 지위 비행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 아시죠? 자기 지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지위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름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사실은 어른일 경우에, 성인일 경우는 문제가 안 되죠. 예를 들면 뭐 흡연 같은 거는 성인이 하는 흡연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또 성인이 하는 음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청소년이 흡연을 한다 또는 술을 먹는다, 그럼 좀 문제가 되고 비행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위에 따라서 비행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위 비행이라고 하는데, 바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부분도 하나의 특징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음주 문화는 때로는 좋은 문화일 수도 있는데, 청소년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가 되죠? 이 비문화가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청소년들의 문화의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세 번째는 또 청소년의 문화를 하위 문화, 그 일본에서 얘기했던 미숙한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조금은 뭔가 어떤 전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문화로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청소년 문화를 또 뭐 대항 문화 또는 반문화 이런 거죠. 기성세대들에 대한 반발의 어떤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세상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또 청소년의 문화를 새로운 문화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또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면이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죠. 뭐 이런 경향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좀 정리하면 그 향상학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소년 문화의 특성 중에 하나는 다양한 하위 문화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대중문화와 굉장히 의존성이 높다. 그래서 대중매체의 영향을 굉장히 잘 받는다. 또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의 문화는 아무래도 학교 어떤 학습 또는 학교의 어떤 분위기 또는 그 나라의 어떤 교육 제도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청소년은 단순한 소비 문화가 아니라 굉장히 창의적일 뿐만 아니라 문화 생산자로서의 문화의 어떤 그런 주체로서 청소년들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활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청소년 문화를 소비적인 문화가 아니라 생산적 문화로서 탈바꿈되고 있는 것도 바로 청소년 문화의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간에는 청소년 문화에 대한 개괄적인 것을 설명했고, 다음 시간에는 청소년의 뭐 여가라든가 또 청소년의 대중매체가 또는 청소년의 사이버 공간과 관련된 청소년의 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